자, 육식갑자를 우리가 이제 1시간씩 풀어보는데, 지금 이제 한 10개 정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6분의 1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을유일주. 그래서 천간에는 10천간이 있죠. 그래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골고루 한다고는 해도 이게 다 공평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랜덤식으로 제가 정해서 한다. 그래서 을유일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뭐 을유일주를 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 분석을 하는데 일주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주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항상 그러죠. 이게 일간은 나에 해당이 되죠. 이 일주도 이제 나에 해당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천간에 우리가 이제 월간과 시간이 있죠. 심리적 특성이 잘 일어나는 곳 나와 옆에 항상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월지. 월지는 나와 아주 강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있냐 없냐 모든 신강 신약을 따질 때에도 항상 월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월지가 기운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일지죠. 그래서 월지, 일지, 시지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월지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일주 하나만 가지고 풀어서는 이게 해석이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을유인데 뭐 편관을 깔았대요.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목이 강하다 그러면 이 편관은 아주 좋은 작용을 하죠. 그래서 편관의 작용을 할 때가 있고 칠살의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이거 8가지 오행을 다 놓고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계절별로 엮어서 제가 항상 풀죠. 그래서 3가지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천간에는 간목, 을목 이제 2개로 나눠지죠. 을목은 이제 은밀간이죠. 그래서 을목의 특징에서 1번이 이제 첫 번째가 환경 적응 능력이 좋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보면 이제 덩굴 같은 이제 부들부들한 초목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 꼿꼿한 추진력, 을목은 환경 적응 능력. 그리고 이제 이게 새을자인데 이거는 새의 불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말을 잘한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맨날 말 떠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기본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환경 적응 능력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느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이 사람들은 금방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이 을목에 또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약간 심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이제 지지에 보면 이제 편관을 깔았죠. 편관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월감, 리더십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관들은 이제 대부분 성향들이 객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분을 중시 여겨요. 그런데 야 을유일주 내가 월을 빼고 을유일주 하나만 놓고 볼 때는 편관이 뭐 우월감, 스트레스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라고 했잖아요. 을목은 부들부들한 넝쿨 같은 거예요. 근데 금이 있으면은 약간 불편해요. 그리고 이 을목은 음이죠. 이게 유금은 뭐예요? 음이잖아요. 음과 음이 만나면 서로 충돌을 하잖아요. 음과 양이 예를 들어서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돼요? 을경합금이 되죠. 그래서 천간에 경금이 있을 때는 을경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관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지에는 같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극목으로 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신약하면은 이 금은 아주 나에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월이죠. 인월이면은 언제예요? 입춘과 우수두 절기죠. 그러면 인목에 겁재를 깔았어요. 인목은 아주
약한 기운이 아니죠. 튼튼한 기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적당하게 목을 제어하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예를 들어서 일간주의죠. 여기 시지나 월간 월간 시간 이런 곳에 만약에 인성이 있다. 특히 이제 시지에 인성이 도래하고 있다. 이제 수죠, 인성은. 그리고 관인상생이 되면은 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금과 목 이렇게 두 개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보다는 항상 순환 구조가 좋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나 월간에서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신강한 사주죠. 신강한 사주가 이 금이 올 때 금생수로 해서 더 신강하게 하면은 불리하겠죠. 그래서 신간과 신약을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수가 올 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이 세 가지 오행만 가지고 신강이냐 신약이다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용신이 수가 용신이 될 수 있고 수가 또 한편으로는 기구신 흉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운을 잡을 때 이 세 가지 놓고 볼 때 수가 오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개념에서 생각하면 된다. 이것을 운에 올해는 을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관의 힘이 강하죠. 비겁이 목생화를 하고 있고 이 을목은 나를 방조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한 가지 금이 일단 하나 있죠. 그럼 화극금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강한 사주는 이 편관의 금이 제어를 하고 있죠. 극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관이 온다. 화극금으로 때려주면은 이 좋은 작용을 하는 걸 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용신이라든가 희신, 길신이 어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쉽게 이 세 가지를 보고 용신, 희신, 뭐 이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묘월생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업적 특성을 잡을 때는 격국을 잡죠. 그러면 여기가 왕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격국을 잡을 때는 항상 월지, 월령, 월지하고 월령하고 똑같죠. 월지, 월령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왕지는 이제 갑, 을 지장간에 돼 있는데 내가 갑, 을 이렇게 보지 말라고 했죠. 왕지는 하나의 기운으로 봐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묘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월간이나 특히 연간에 어떤 것이 투간되어 있냐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왕지는 월지가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을목 음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걸록격에 해당하죠. 이 묘월생들은 무조건 걸록격이에요. 그래서 걸록격의 특징이 뭐예요? 걸록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성이 강하다. 그리고 독립심이 아주 강해요. 근데 이 월지에 묘를 깔았다. 그리고 월주는 제가 뭐라 했어요? 직업궁이잖아요. 직업궁인데 이 묘라는 비견을 가지고 대부분 내 주특기를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걸록격이라겠죠. 걸록격이면은 독립심, 그 다음에 자기 주체성,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이런 거에서는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묘들은 이 대부분 대인관계가 이 묘를 가진 사람들은 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묘유충이 되죠.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일지와 월지 두 개를 봐라 그러는데 묘유충이 돼 있어요. 부부관계는 벌써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십성을 해당하는 육친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묘유충을 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서로가 깨지는 형국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묘유충 하면 이제 건강적으로 보면은 묘유충은 뭐예요? 이런 경우는 강한 왕지의 충이에요. 몸으로 부딪히는 충이다.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백발백중, 뭐, 사고, 골절수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디스크들이 많아요. 이 묘유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극이 잘 되죠? 유금도 다 음으로 돼 있어요. 음과 음은 이게 극을 참 잘해요. 그래서 금극목, 금극목 이렇게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뭐 거의 운을 잡을 때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고 있고 이거는 뭐예요? 인유면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원진이에요. 원진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주말부부, 월말부부 이런 거 하면 좋다 그런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진월 이제 봄의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봄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또 뭐예요? 진토 하면은 수의 창고, 묘지, 고지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축축한 토예요. 근데 여기에 관계를 보면은 진유, 합, 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진유, 합은 되지만 금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합관계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 특징 하나 볼까요? 진토는 정제고 여기는 일지는 편관이에요. 재생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여기에 시지에 있든지 시간 그 다음에 월간 이런 거에 인성이 있어야 이 재생관사를 면할 수 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수가 없어. 수가 없으면 바로 재생관살이 돼요. 그러면 이 재생관살이라는 것은 인성이 없어야 돼요. 인성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럼 이건 재생관살 아닌가요? 이것도 재생관살에 해당이 된다. 나의 일간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수가 나하고 멀리 떨어져서 영향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토국수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재생관살이 되겠죠. 그래서 재생관살 하면은 공부와 인연이 일단은 없어요. 그리고 월지에 정제를 깔고 있죠. 그럼 뭐 편제는 놀고 정제는 뭐 공부하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을목은 있잖아요. 날카로움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간이에요. 이게 약한 일간이에요. 이 을목들이 아주 강한 성향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생관이라는 거는 또 하나는요, 건강, 사건, 사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죠. 관이 나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옆에서 월지에서 일지로 토생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극목으로 쳐요. 그래서 이게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항상 많이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스트레스? 직업 이런 스트레스도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편두통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면 관이라는 것은 남편 이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남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엄청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진월의 인성이 일간이나 일주 곁에 있으면은 이건 아주 좋죠. 순환 구조이지만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 인묘 진월 중에서 가장 취약한 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제는 제가 뭐라겠어요? 정제는 뭐냐면
이거는 규칙적인 돈, 정제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정제는 현실적이다. 이런 사람은 투자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정제는 사물을 다루고 관리, 통제하는,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아주 좋다. 이렇게 하죠.